사랑의 힘.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말씨, 그리고 내 맘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나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얻는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 있는 법이기에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이라면 사랑하지도 말아주세요. 당신을 위한 오래 받으면 눈물은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사랑도 떠날 테죠.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 사랑 오래오래 지니도록. 이 시는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의 시로 당시 40살의 노처녀이자 장애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베러 브라우닝이 6살 연하의 무명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들이면서 쓴 면시이다. 현재는 그녀의 문학사적 위치가 남편의 명성에 가려졌지만 당시만 해도 그녀는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개관 시인인 워즈워드의 뒤를 이을 후보로 꼽힐 정도의 유명 시인이었다. 참고로 개관 시인이란 영국의 국왕으로부터 공적인 시를 짓는 사람을 말하며 종신직이며 후한 연봉을 받는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시제가 뛰어나 4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11살 때 마라톤 전쟁이라는 4권짜리 서사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6살 때부터 소설을 읽기 시작했고 영국사, 서양고대사 세익스피어를 섭렵했다. 이탈리아어, 라틴어, 그리스어 원전 등을 읽었으며 구약성경을 원전으로 읽기 위해 10살 때부터 히브리어를 배웠다고 전해진다. 완전한 천재소녀였다. 그녀와 동시대에 살았던 40세의 유절한 미국의 대표적 시인이며 소설가인 에드거 알렌 포우는 1845년에 갈가마기와 다른 시들이라는 시집을 만들어 엘리자베스에게 헌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천재 시인인 에밀리 디킨스는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초상화를 침실에 걸어두고 엘리자베스를 롤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아무튼 그녀는 이렇게 유복한 가정, 아름답고 전원적인 환경 속에서 시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엘리자베스의 소녀 시절은 무척이나 행복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16살 되던 해 그녀는 승마를 배우기 위해 말의 안장을 얹다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척추를 다치고 다시 몇 년 뒤에는 가슴에 동맥이 터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다. 신이 그녀를 질투했나 보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1844년 그녀의 나이 38살에 발표한 시집 포임에서 엘리자베스는 무명 시인이었던 로버트를 칭찬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33살의 시골 출신의 무명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은 1845년 1월 10일 그 청년은 대담하게 6살 연상의 유명 여시인인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에게 편지를 쓴다. 베럿 양, 당신의 시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는 내 속으로 들어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장애와 병 때문에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던 그녀는 이렇게 답장을 썼다. 나에게는 볼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쓴 시가 저의 꽃이라면 저의 나머지는 흙과 어둠에 어울리는 한나뿌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로버트의 구애는 계속됐다. 그대여 사랑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대의 사랑이 지속되는 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대여 사랑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주고받은 둘의 편지는 20개월 동안 573통이나 됐다. 그 사이에 어른 같던 그녀의 마음도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드디어 로버트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녀는 그를 1845년 5월 20일 자기의 집에 초청하였다. 처음엔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만나는 것조차 꺼렸지만 이내 용기를 내었던 것이다. 그가 집에 도착하자 억지로 몸을 일으킨 그녀는 6년 동안 밖으로 외출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를 만나기 위해 방에서 걸어 나왔다. 로버트를 만난 이후 그녀의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이미 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으나 두 연인은 로버트 브라우닝 친구 한 명과 엘리자베스의 하녀만 참석한 가운데 1845년 9월 12일 영국의 세인트 메릴번 359 성공회 성당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의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따뜻한 이탈리아 피렌체로 떠나는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인다.
분노한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엘리자베스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상속권을 박탈했다. 아무튼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그 즈음 단둘이 들기를 거닐며 산책하던 중 그녀가 로버트의 외투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넣어주었다. 거기에 쓰인 시의 제목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였다. 몇 번씩이나 구애를 거절한 끝에 로버트의 진정성을 받아들인 그녀가 남편에게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시이다. 한평생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 온전히 사랑한 사람에게 바치는 연애시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미사여구보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준다.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준 남편을 통해 식어가는 줄만 여겼던 열정을 다시 되찾고 한없이 남편의 큰 사랑 속의 삶을 마감한 그녀의 생애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 한켠이 애잔해지기도 하는 시이기도 하다. 그녀의 또 다른 시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에서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주세요 라고 노래했던 구절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절대적 사랑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 식구처럼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는 2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허둥대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삶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까지 생각하게 해준다. 이태리 피렌체에서 브라우닝 부부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그들의 사랑의 힘은 예기치 않았던 생명의 힘까지 북돋아 엘리자베스의 나이 43세가 되던 해인 1849년에 아들인 헨을 순산하기도 했다.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의 연시 시집인 포르투갈 소네트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소네트 43번을 감상해보자. 참고로 이 시는 결혼식에서 단골로 회자하는 시이기도 하다. 내가 그대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 방법들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완벽한 은혜의 끝을 어루만지며 더듬을 때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그대를 사랑합니다. 햇빛 속에서나 촛불 속에서 나 그대를 일상의 가장 조용한 욕구 수준에서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권리를 얻으려고 애쓰듯이 나는 그대를 자유로이 사랑합니다. 그들이 칭찬 따위를 외면하듯이 나는 그대를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나의 오랜 슬픔을 이기는데 쓸모 있었던 정열, 그리고 내 어릴 적 믿음으로 나 그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대를 내가 성자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잃어버릴 줄 알았던 사랑으로 기억합니다. 내 삶 전체의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써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느님이 선택하신다면 나는 죽은 후에도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남겼다. 정말 남녀간의 사랑을 숭고한 경지로까지 끌어올린 명시다.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라 느껴진다. 그들 부부는 한마디로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 무한대의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애틋한 연애 시절이 있어서인지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무척이나 행복하게 보냈으며 가정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네들은 부부이기 이전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말동무였다고 전해진다. 오직 같은 방향의 한 곳을 바라보며 생활했으며 특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의 시를 사랑했다. 1861년 6월 29일 부부는 꼭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3시에 깨어난 엘리자베스는 나의 로버트, 나의 하늘, 나의 연인이여. 우리의 삶은 하느님이 쥐고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지금 편하네요 라고 묻자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Beautiful. 이라고 답했다. 바로 이 말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55세였다. 엘리자베스가 지구에서 살다가 별나라로 가기 전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먼 나라에서 잠시 소풍 온 지구에서 그녀의 마지막 소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었던 강하남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에 계실 때 제자 스님들이 찾아와 방문을 빼꼼히 열며 이렇게 물었다. 요즘 어떠십니까, 노 스님? 하고 물었다. 큰 스님 왈. 여여하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바로 그날이 강하남 스님이 입적하기 전날이었다. 여여는 만유제법의 실상을 가리키는 말로 우주만유의 본체 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있는 그대로 같고 같다. 있는 그대로 항상 그렇고 그러하다. 있는 그대로 대자유롭다는 뜻이다. 나는 엘리자베스가 이승에서 남긴 마지막 단어인 뷰티풀과 방하남 스님이 남긴 여여하다는 같은 의미의 말이지 않나 생각한다. 즉 진여라는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진짜인 나를 알았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수처작주 이척예진이라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이다. 자연과 동화되어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간 그녀였다.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도 인생에서의 진리의 참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우친 성자이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한편 남편인 로버트는 아내 사별 후 28년이나 더 살았고 재혼하지는 않았다. 그 후 로버트는 1889년 77세에 죽기 전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의 시는 인간의 모든 강렬한 정열을 힘차게 그리고 극적으로 노래한 것이 특징이며 특히 젊은 청춘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 원천적인 힘이 되게 해주는 시가 주류를 이뤘다. 그럼 그의 시, 한 구절 한 구절씩 음미해보자. 세월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크리스털처럼 여겨지는 청춘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슬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시간의 중요성을 청춘들에게 고하고 있다. 책을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이다.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어라. 그것은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라고 젊은 청춘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였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였다. 위대한 사람은 단 한 번에 그와 같이 높은 곳에 뛰어오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단잠을 잘 적에 그는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하였을 것이다. 인생은 자고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속에 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아름다운 별 아래 태어나 영혼과 불꽃, 이슬로 만들어졌도다. 라고 말이다. 로버트 브라우닝도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못지않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으며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었다. 아무튼 그들 부부는 아무리 인생이 애별리고라고 하지만 이별을 밥 먹듯이 하는 황금 만능주의의 물들은 우리 세대의 경망스럽고 가벼운 사랑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이 한마디로 우리들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듯하다. 각박한 현대인의 삶이지만 우리가 흔히 연인들 사이에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시의 원문 내용은 길지만 윗부분의 몇 년이라도 외워서 연인에게 들려주는 센스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방법을 꼽아볼게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면 이런 포근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요즘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차는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